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상 1단원인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문자와 숫자입니다. 문자는 당연히 알파벳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합니다. 주로 수학에서는 문자를 변수와 크게 구분하지 않고 쓰죠. 그리고 숫자는 상수와 크게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고등수학에서는 말이죠. 변수라고 하면 숫자가 값이 바뀔 수 있는 녀석이고요. 상수는 일정한 값을 가지는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자는 당연히 A, B, C 이런 알파벳을 알고 있을 것이고, 주로 X, Y를 문자로 사용을 하죠. 숫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 2, 3, 4 이런 것들도 숫자고요. 간혹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것이 숫자니라고 물어보면 문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루트라는 기호를 배웠기 때문에 루트인은 1.414라는 값을 가지는 숫자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파이라고 한다면 초등학생들은 이거를 문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한 3.141592 정도라는 숫자라고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쉬운 내용이 실제로 수능 30번에도 원래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좀 안타까운 것이 X만 좀 과도하게 문자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간혹 문제에서 숫자를 문자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틀리는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문자를 숫자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a, b, c는 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숫자 대신에 사용하는 녀석들이죠. 그러니까 요 a, b, c는 문자로 표기를 했지만 숫자처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숫자를 또 간혹은 뭘로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문자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99의 제곱 플러스 2x 2 곱하기 99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봤다면 설마 여기서 99를 제곱하고 2를 곱한 다음에 99를 하는 친구는 없겠죠. 여기서는 99라는 숫자를 문자로 봅니다. 문자로 본다면 이 녀석은 완전 제곱식이구나 라고 파악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안 되시는 것 중에 하나, 어떤 거냐? 2의 100승 더하기 2의 101승 더하기 2의 102승을 간단히 하시오. 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좀 잘 간단하게 못 정리하는 친구들 본 적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2의 100승 이렇게 있으면, 자, 2의 101승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적게 곱해지고 얘가 더 많이 곱해진 녀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의 100승은 2의 101승보다 2가 한 번 더 적게 곱해진 녀석이죠. 이 친구는 이 녀석에 비해서 2가 더 2번 곱해졌죠. 그러면 가장 적게 곱해진 숫자를 기준으로 이 녀석은 2가 한 번 더 곱해졌구나. 이 녀석은 2가 2번 더 곱해졌구나. 자, 이렇게 보신다면 얘는 이제 네모라고 봤을 때 얘를 네모라고 보고 얘를 이제 네모라고 보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모 더하기 2네모 더하기 4네모가 얼마니? 라고 하면 초등학생들도 7네모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7네모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숫자를 문자처럼 사용을 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자를 숫자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숫자를 문자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굉장히 쉽죠. 기본적인 내용들만 할 겁니다. 또 이런 질문부터 해보죠. 여러분들 이제 3월달부터 다시 교과서를 볼 텐데 이런 것들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단항식이 뭘까요? 단항식.
단항식이 뭐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항이요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곤란하죠. 자, 단항식은 문자와 숫자가 곱 또는 나눗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단항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단항식이 문자 이제 곱과 나눗셈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이제 여기서 더하기 빼기가 섞이게 되면 다항식이 되죠. 다항식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개수는 뭐죠? 개수. 개수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문자 앞 뒤로 곱해진 숫자입니다. 그렇죠? 문자 앞뒤로 곱해진 숫자, 개수. 그 다음에 차수는 뭐죠?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의미합니다. 문자가 곱해진 횟수. 자, 그래서 우리가 7x 세제곱 y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차수와 개수는 뭘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일단 무엇이 문자고 무엇이 숫자인지부터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x, y 둘 다 문자로 본다면 이 녀석의 차수는 5차가 됩니다. 간혹 6차라고 하시는 친구들도 있는데 6차라고 대답하신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 되죠. 나열해서 보면 문자가 총 5번 곱해져 있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때 개수는 x, y를 문자로 봤을 때 앞에 7이 곱해져 있으니 7을 개수라고 합니다. 자, x만 문자로 봤을 때는 x만 문자로 봤을 때 이 녀석의 차수는 3차가 됩니다. 3차고 문자 앞뒤로 곱해진 숫자는 7y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y만 문자로 봤을 때 이 녀석의 차수는 2차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개수는 7x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아까 전에도 다항식을 다시 설명한다고 했죠. 자, 다항식이 뭐냐? 다항식은 단항식, 단항식은 줄여서 우리는 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항식이 더하기 빼기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때 항의 개수는 1개 이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항식 또한 다항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다항식은 더하기 빼기로 이루어진 식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파악을 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동류항으로 파악하고 내림차순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동류항이 뭐고 내림차순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동류항은 교과서 개념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맥락상 같으면 됩니다. 동류항은 문자의 구조가 같은 식입니다. 문자의 구조가 같은 식. 그럼 문자의 구조가 뭐냐?
자, 예를 들어 7x 세제곱 y 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5x 세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두 항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다항식입니다. 그럼 이 두 항을 동류항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동류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했듯이 x, y를 둘 다 문자라고 본다면 당연히 얘는 5차식이고 얘는 3차식이라 동류항이 될 수 없죠. 그렇지만 x만 문자로 본다면 요 x만 문자로 봤을 때 이 x가 곱해진 횟수가 정확하게 둘 다 3번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동류항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자, x만 문자로 보고 x만 문자로 봤을 때 얘를 동류항이라고 본 다음에 동류항이라면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개수끼리 더하죠. 자, 개수끼리 더합니다. 자, 첫 번째 개수는 7y 제곱이죠. 그래서 7y 제곱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7y 제곱. 자, 두 번째 개수부터는 부호를 붙여서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개수는 5라고 하지 말고 플러스 5라고 합시다. 자, 그럼 플러스 5라고 하면 자, 플러스 5가 돼요. 자, 그리고 x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동류항을 정리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간혹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3x 세제곱으로 묶은 거네요?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동류항을 정리할 때는 그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x 세제곱 더하기 2x 세제곱을 계산할 때 이 친구들을 3x 세제곱으로 묶어서 계산하지 않죠.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나요? 5고 개수가 플러스 2니까 더해서 7이 되구나 이렇게 계산하지 x 세제곱을 묶어서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류항을 정리할 때는 개수를 파악하고 개수끼리 계산해준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계산이 빨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림차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죠. 내림차순. 그리고